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.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혼조한 모습 보였습니다.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비교적 혼조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. 어디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았어요. 지금 뭐 위로 간다, 아래로 간다 확 쏠린 건 없고 대부분 좀 혼조한 것 같아요.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하락 중인데 뭐 그다지 의미 있는 하락폭인 것 같지는 않고 지켜봐야 되겠죠, 그죠? 전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.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CPI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폭등을 했는데 폭등을 하루만 한 게 아니죠. 목, 금, 뭐 월요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3거래일 동안 지금 신나게 랠리하고 있단 말이에요. 세계 증시가 그죠? 신나게 랠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피곤한 거예요. 와,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눈치 보는 겁니다.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 증시의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잘 하면은 또 다시 상승 에너지를 충전해 가지고 잘하면 상승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거고, 여기서 이제 이 피크 잘못하면은 단기 고점이 중기 고점이 되고 중기 고점이 중장기적인 고점이 돼 가지고 이 지난 한 달간의 반등을 끝내고 아래쪽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, 그죠? 하여튼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 지금 주춤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단기 고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의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겠고, 단기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?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겠죠. 단기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반등시 매도가 아니죠.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도 어떤 정석적인 그런 상황이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아직까지 뭐가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주식 시장의 큰 흐름, 뭐 혹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CPI의 뭐 피크 가능성, 뭐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,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죠. 아직까지는요. 다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다소 그 피곤함의 단기 고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.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 갖고 뭐 딱히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전반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. 이 세부적으로 각 나라별로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, 그죠?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제서야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좀 건전해 보이기도 하고,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뜨거운 상황이라 자칫하면 단기 고점이 아니고 이거 뭐 중장기적인 고점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. 하여튼 뭐 하나하나 뭐 그림들 살펴보면서 평상시처럼 그냥 하겠습니다. 뭐 딱히 뭐 지금 하여튼 뭐 이야기 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냥 뭐 그림이나 보면서 흐름이나 체크하고 마는 거죠, 그죠? 자, 중국 상해종합인데요. 이 비교적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먼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전고점 부근에 저항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고점을 좀 높이긴 높였지만 이 저항을 안착하는 데는 지금 현재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뭐예요? 어떤 전형적인 그 추세 전환의 패턴이 일단 보이긴 보이는데요.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아마 이제 자연스러운 그림이겠죠. 내일쯤 꺾이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겁니다.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게 패턴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왜 이게 전형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패턴인가, 그 이제 그걸 이제 그 본인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, 그죠?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날의 봉의 의미가 뭡니까? 오르긴 올랐지만 급등하긴 급등했지만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하루 확인한 거죠, 그죠?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? 오늘은 그 어제 확인했던 저항을 재차 확인해서 이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넘기 어려운 저항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, 더군다나 이제 어제보다 또 하락 마감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뭐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어딘가만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좀 강력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면 저 같으면 아마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놓겠어요. 여기 이 정도. 여기 정도 기준으로 나서 이거 붕괴시키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 많이 보던 그런 패턴이에요.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. 물론 뭐 아직까지는 이 위험 선호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
사실 뭐 지금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긴 한데 조심해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. 지금 그죠? 그 뭐 어떤 그 비트코인 발악제 그 사실 눈에 띄는 건 그거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인플레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라고 좀 아직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뭐 미국 통화 정책이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다소 지금 이제 완전 두 발 뻗고 안심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니까 하여튼 좀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된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뭐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여전히 어떤 단기 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힘이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. 예.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주위에서 볼 때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여기서 저는 뭐 이미 이날쯤 이미 어떤 성패는 이미 어떤 그 승패는 결정됐다라고 이미 저는 그렇게 보긴 하거든요. 정말로 지가 강하면은 이까지 내려오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요. 너무 약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었고 다만 이제 타이밍 맞아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해주고 있어요.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게 보긴 합니다.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. 강세 나오고 있죠, 그죠? 이런 점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. 여전히 분위기는 핫해요. 뜨끈뜨끈합니다, 여전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뜨끈뜨끈한 과정에서 이제 지금 증시는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피로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, 그죠? 잘 봐야 됩니다. 아직까지 뭐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, 말씀드렸다시피. 그래서 뭐 중국 대충 봤고요.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보시다시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아직까지 눌림의 관점이 맞죠. 아직까지 뭐 일본과 거의 중국과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음봉 이런 거였죠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형적인 뭐 상승 중 눌림의 모습이긴 합니다. 이 양봉을 완전히 다뭐 극복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지난번에 이 상승이 너무나 뭐 급격하고 한국처럼 너무 뜨겁다라는 이야기 하기도 좀 뭐한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만 아니었으면 아 이거 아직까지 뭐 양호합니다.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이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썩 좋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뭐 또 그리고 물론 이 일본 증시가 뭐 건전하긴 건전한데 지금 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고 이미 여기서 지금 1년 가까이 그죠? 이게 언제 여기 올라온 게 2021년 1월이죠. 지금 뭐 2년 가까이 여기서 지금 저항이 이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다지 좋게 이야기하기도 좀 기술적으로도 애매하긴 합니다.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, 그죠? 이 와중에 엔화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요즘에 계속 그래도 강세 나오고 있죠, 그죠? 최근에 이 급락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엔화도 강세.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 따뜻하다. 아직까지 온기가 가시지 않았죠, 그죠? 주식 시장은 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, 그죠? 홍콩 정도도 한번 뭐 수박 겉핥기로 그림만 보고 넘어가자면 뭐 그런 모습입니다. 그죠? 중국장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. 전형적으로 어떤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. 상승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1.7% 상승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. 지금 같은 상황에서. 이게 이제 내일 잘못하면 내일 이제 홍콩 증시는 삐끗하면 중국 상해종합 비스무리하게 또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안 좋은 모습 나타날 수도 있겠죠, 그죠?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단기적으로 이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이러면서 좀 시장이 너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너무 달려나가니까 주춤하고 있다.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코스피처럼 얘도 너무 많이 달렸죠. 부담스러워요. 아직 유럽 특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건강 상태가 특히나 더 안 좋은데 이렇게 먼저 증시가 달려버리면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하여튼 지금 증시가 달리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러웠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를 잡는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. 위험 자산이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투자 심리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인플레 잡기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올라도 부담 내려도 부담 이런 상황이죠. 하여튼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엔 뭐 그래요. 오늘 현재 지금 이제 다소 좀 주춤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아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약간 일본 증시처럼 여기서 뭐 조그마한 음봉을 보인다든가
아니면은 뭐 2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인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좀 대부분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. 단기 어떤 꼭지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이 정도 봤으면 뭐 얼추 뭐 세계적인 흐름은 거의 다 온 것 같고요. 미국도 그래요.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아마 오늘 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으니까 뭐 하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뚜껑 열어봐야 알죠.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이렇게 다 같이 주춤하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. 미국 증시 오늘 밤 또 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하여튼 미국 증시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오버슈팅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세계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이쯤 급등을 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좀 옆으로 기면서 쉬어가 주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. 근데 그 자기네들 맘대로 더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쉬지 않고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밤에 더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오늘 아시아장 했던 것처럼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.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도 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현재는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하여튼 본당 개장하고 또 달릴 수도 있다. 상승 목표치는 많이 열려 있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달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. 또 그리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일단 11,780짜리 그 이 자리 돌파한 차겠는데 중요한 저항이니까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더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. 미국이고 뭐고 일단 오늘 뭐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보는 뷰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입니다. 아직까지는요. 아직까지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단기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지나고 나서 단기 고점인 줄 아는 거죠. 지금 뭐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. 사실 아직까지는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일단 계속 위쪽으로 간다라고 봐줄 때입니다. 명확한 매도세나 이런 게 나오거나 시장이 꺾이는 걸 봐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아마 그럴 거예요. 아마 오늘 똑같습니다. 위쪽으로 더 급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. 아니면 뭐 옆으로 쉬어가거나 아마 그런 걸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사실 뭐 특별히 할 말은 이제 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사실 제가 그 예상하던 일단 그런 그림 정도는 나와줬어요. 근데 사실 조금 좀 그 깨름직한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. 좀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점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갭상승 출발해 갖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좀 그리고 음봉도 좀 의미 있게 나와 가지고 다소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 좀 난리법석을 떠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변동성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이제 변동성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. 변동성 지수를 두 문제 치고 일단 시장이 좀 난리법석을 떨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난리법석이 없었다는 거예요. 오늘 일단 독특한 점은요.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까지 상승을 하면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수급이 확 쏠리면서 갭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장대 양봉을 쭉 뽑아내면서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강하다가 아침에 잠깐 강하다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윗꼬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윗꼬리가 되면서 윗꼬리 긴 양봉 겨우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게 결국 음봉으로 전환이 돼갖고 윗꼬리 긴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이런 모습을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런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모습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하여튼 그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이렇게 막 시장이 난리법석을 부린다는 거는 이 어떤 단기 고점 혹은 이게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는 신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잘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일단은 이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변동성 확대라는 이런 거는 일단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. 이게 일단 좀 다소 뭐 제 입장에선 좀 아쉬운 점입니다. 아래쪽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에요.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 뭐 저항을 하루 확인한 거는 분명히 일단 맞아 보이긴 합니다. 뭐 똑같습니다.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. 이 자리가. 그리고 325.75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생긴 거죠. 물론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. 그죠?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이제서야 좀 있긴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정석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도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에요. 물론 이게 눌림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눌림시 매수 오늘 하는 건 아니죠.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. 만약에 제가 이제 위쪽으로 봐서 눌림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이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눌림시 매수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
솔직히 여기 갭이 너무 크거든요. 이 11월 11일 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하고 올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오면 뭐 최소한 5일선을 깨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어떤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 같긴 한데,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잡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. 하여튼 뭐 그렇다. 지금 관점으로 봐서는 이건 아직 눌림이다. 근데 눌림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하다. 지난 11월 11일에 이 급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고요. 어, 하여튼 뭐 이야기가 자꾸 새는데 그 중요한 건요. 하여튼 지금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이라는 거고, 반등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쯤 했으면은 이제 꺾이는 게 거의 뭐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사실 오긴 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자리가 어떤 반등을 끝내는 그런 고점의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이 325 종가상으로 이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예. 아래쪽을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베팅을 했다. 325를 근데 뭐 다음 날이든 뭐든 종가상으로 안착을 했다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절대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. 325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이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. 만약 이 자리가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되려면요. 예. 선물 325는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이제 어째 하다가 325를 다시 넘어간다. 그러면 상승 목표치 거의 또 한 뭐 10포인트도 또뭐 그 정도 또 열릴 수 있는 거예요. 거의 위쪽으로 한 10포인트 막 이렇게 또 목표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. 하여튼 325의 자리 중요성 오늘 이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이제 개인들은 어쨌든 이 위쪽으로 계속 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좀 진짜 개인인 것 같긴 해요. 이번에 지금 지난번에 여기 우리 한참 시장 하락하고 있어요. 두 달째 하락하고 있어요. 여기서 하락 베팅했던 거는 솔직히 여기서 풋옵션 베팅했던 건 솔직히 개인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액수가 어마어마하긴 했거든요. 솔직히 좀 진짜 개인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하는데, 아무튼 요즘에 이런 모습들 여기서 콜옵션을 수십억씩 매일매일 베팅하는 이 개인들은 제 생각엔 근데 진짜 개인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이건 하는 짓이 이건 개인인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콜옵션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다.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점은 증시 상승에 분명히 좀 굉장히 좀 악재로 다가오긴 할 거고, 지금 이제 콜옵션 이렇게 베팅한 점 때문에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고점 가능성이 뭐 있기도 뭐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위험하다. 공식적인 어쨌든 뭐 금융연구소 저의 뭐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거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. 최소한 이제 어제 시가 정도 붕괴시켰으면은 그래도 좀 뭐라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직 붕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나마 뭔가 좀 근거라고, 뭔가 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좀 명확한 근거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제 시가 322는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강력한 매수세도 아니고,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도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물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저만의 심증상으로는 325가 어떤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. 뭐 혹은 약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정도다라고 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공식적으로는요.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, 투기성이 난 좀 있다. 나는 뭔가 한번 베팅 해보고 싶다. 손이 근질근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325를 넘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일단 뭐 베팅해 볼 수 있다. 이 정도로 뭐 이야기 드릴게요. 아무튼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거고 위험한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원달러 환율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저점이 일단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, 이것도 아직까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얘도 상승시 상승시 눌림이 아니고요.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관점이죠. 눌림시 매수 관점. 아직까지 뭐 일단 상승 추세 중이긴 하니까요.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저항을 만들어내긴 했는데, 마침 또 멈춰야 될 때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무거운 지지선 매물대 있는 데서 딱 멈추긴 했어요.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.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. 상승 추세 중이에요.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맞긴 맞습니다만, 이 조그마한 양봉 오늘 나온 거 이거 하나 보고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
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오늘 뭐다 얘도 기준은 하나 만들었다. 기준 뭐다 한 1315원 이 정도 자리에 어떤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근거는 만들었습니다. 1315원 붕괴되면 더 이상 위쪽으로 볼 수 없어요. 아무튼 뭐 그 위쪽으로 뭐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예, 그 정도는 오늘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건 약한 근거다.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아직까지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왜냐면 이거 오늘 같은 상승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하락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좀 더 맞긴 맞아요. 물론 큰 관점에서 보면 눌림시 매수의 관점 맞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라 보기도 좀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죠? 아직까지는 좀 몸살일 때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어요. 다만 이제 뭐다 오늘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약하게 생겼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게 생겼다.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. 하여튼 지금 이제 그래서 반등해야 될 때 반등하고 있고 증시가 쉬어야 될 때 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. 그죠? 이 쉬어야 될 때 쉬었다고 더욱더 힘을 내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. 증시도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환율도 더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거고 잘 봐야 됩니다.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근데 하여튼 뭐 까딱 네, 하여튼 지난번 급등했던 거 잘만 소화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급등도 할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제 근데 이 힘이 좀 과해가지고 그대로 꺾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. 아직까지 뭐 정해진 게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유 막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.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뭐 지금 방금 전에 원달러 환율 봤으니까 굳이 더 안 봐도 될 것 같죠.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단기 바닥 가능성 정도가 있다. 이 정도로 이야기해 드릴게요. 여기서 잘해야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지. 삐끗 잘못하면 이제 뭐 하여튼 어떤 가능성이든 지금 열려있는 자리입니다. 일단 아직까지는 가다 멈춘 정도예요. 너무 여기다 대고 막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일단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. 오늘 밤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